안녕하세요. 한글 여행 아리랑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더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또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약인데, 약. 우리 선조들은 약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이 약 속에 이제 담겨진 또 어떤 그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는 이제 이 양약자 이렇게 쓰고요. 우리가 이제 약을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여기 한약, 그 다음에 양약이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양약을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고 뭐 이제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인 판단은 양약보다는 한약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양약이라는 것은 이제 하여튼 의학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연구해서 이제 약을 화학적인 성분을 가지고 조제한 거잖아요. 근데 한약은 어쨌든 이 창조주께서 주신 뭐 식물이라든지 또 나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약재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이 한약과 양약이 있는데 굳이 약을 먹어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약을 이렇게 이제 추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도 도움은 많이 되죠. 도움은 되는데 우리가 이 어떤 과도한 우리의 어떤 이제 우리 신체에 임계점이 있는데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한약이든 양약이든 다 사실은 많은 이제 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뭐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뭐 늙어간다 또 뭐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굳이 약을 찾아가신다면 한약 쪽을 추천을 하면서, 먼저 이 약에 대한 것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 좀 인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체를. 그래서 여기 제가 유전자 구조를 이렇게 그려낸 그림을 하나 이렇게 이제 따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 유전자라는 거 있잖아요. 이 유전자가 뭐냐? 이게 생명 정보가 담긴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있지만 이 핵이 있고 핵 속에 여기 염색체 유전자가 있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제 이렇게 실타래기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이제 건데,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이제 구조화시키면 이렇게 이제 뭐 여기 히스톤 단백질이니, 그리고 그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서 돌면서 쭉쭉쭉쭉쭉 있는 이제 소위 유전자가 있는 거죠. 유전자. 그래서 이 유전자를 보시면 뭐 여기 보면 뭐 구아닌, 그 다음에 시토신, 그 다음에 아데닌, 그 다음에 티민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유전자 정보가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어떤 인간의 사람의 아니면 어떤 생명의 하여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그 정보를 어떤 생명의 정보들을 담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유전자인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태어나 가지고 그 유전자를 하여튼 뭐 아버지 엄마의 이제 이 유전자를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데 그 유전자가 이렇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유전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 모든 신체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유전자가 살아가다 보면은 좀 이렇게 뭐 소위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뒤틀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뭐 이제 하여튼 뭐 왜곡이 되기도 하고 등등, 이 유전자 정보가 이제 그렇게 망가지잖아요. 망가지면 그때 발생하는 게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늙고 병든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유전자 정보가 점점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한참 뭐 이렇게 젊은 날 살아가게 될 때는 우리가 망가져도 이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이제 뭐 복구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구하는 유전자가 망가진 곳에 이 유전자를 이래 대체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거죠. 그때는 사실 대부분.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런 이제 다시 말하면 복구하는 유전자 프로그램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가 자꾸 망가지고 유전자가 망가진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노화되는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병이 우리에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과정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이제 이 글자 약이라고 하는 이 글자 속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도와주는 도움을 주는 이게 뭐 완전하게 어떤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로서의 약을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능하시면 건강한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유전자가 망가지면 그렇게 돼서 생기는 현상이 질병이다. 또 혹은 뭐 역병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보니까 영어로 보면 질병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disease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disorder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럼 영어도 사실 조금 의미가 있긴 한데 영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영어를 보면 여기 disease 이게 이제 질병인데 이걸 파자하면 this는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is는 뭐 이렇게 쉼, 평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쉼, 평안, 안식이 is인데 그것이 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가 평안하게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아니한 상태. 평안을 모르는 상태가 뭐예요? disease. 그래서 그 질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는 보면 disorder예요. disorder. order라는 말은 우리가 자 order 내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order라는 거는 어떤 지시잖아요. 명령. 이런 건데 disorder니까 이게 명령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체의 유전자 정보가 어떤 이렇게 이제 정보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서로 상호 간의 오더가 이제 질서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질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디스오더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좀 의미 있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심신의 삶을 평안하게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지거든요. 이지. 근데 disease 하면 이지가 깨진 상태가 disease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지향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평안하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영어로 또 disorder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질서 있게 규칙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나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디스오더가 되면 막 모든 생활이 막 뒤죽박죽 되고 어떤 질서가 없고 규칙적인 모습이 없고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디스오더거든요. 디스오더는 질병이에요. 그게 또. 그러니까 이런 거 영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삶의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질병은 유전자가 원래는 망가지기도 하고 다시 또 복구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 질병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노화의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그죠? 이 신체의 어떤 창조주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근데 그럼 약은 뭐냐? 약은 그래서 이제 약을 우리 어원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이 뭐냐? 약은 여기 보시면 여기 어원 실담어를 적어놨는데 제가 읽어보면 이거를 요렇게 파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파자할 수 있고 이게
이게 야자 발음, 유자 발음 요렇게 나요. 그 다음에 요건 우고 이거는 키읔 발음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요 글자를 합치면 이게 역자가 돼요. 역.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거는 이 글자는 KS 발음 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I 발음 나요. 그래서 뭐예요? 끄시가 돼요. 끄시.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그 어원 실다모에서 어디에서 왔느냐? 역끄시에서 왔어요. 역끄시에서 이제 약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는데, 그럼 역끄시는 뭐냐? 또 이제 이 역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왜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엮인다. 그러니까 그렇죠. 엮인다. 엮인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이렇게 있어서 잘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그렇지. 헝클어지다.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게 역이에요. 역.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질서 속에, 조화 속에 선후가 이씨 이렇게 되는 거는 엮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반대죠. 질서가 깨지고 막 앞뒤가 없고 헝클어지고 이게 역이잖아요. 근데 뒤에 붙은 글자는 끝이잖아요. 끝이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촛불을 켜다가 머리가 잠깐 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불이 탁 켜지면서. 그럼 뭐라 그래? 그때 우리 끄실렀다고 그러죠. 그래서 불에 그을린 거, 이게 끝이에요. 그을린 거. 그을리다. 그렇게 되는 거죠. 혹은 끄실리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엮인 거, 혹은 헝클어진 거, 부조화된 거, 부조화된 거, 이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끄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말은 보니까 우리 인체의 어떤 부분,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유전자잖아요. 우리 인체 정보인데, 그 유전자 정보가,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조상들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이해하고 아셨는지 모르지만, 그 망가진 유전자 정보는 어떻게 했느냐? 끄실러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유전자 정보를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약이라는 겁니다. 그게 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우리 선조들 이 말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의 문명의 첨단에 살아간다는 우리보다 어쩌면 더 많은 뭔가를 아셨던 분들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제가 들게끔 하는 이 우리 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그 엮여진 상태가 있는데, 그 엮여진 거를 태워버린다. 그 말을 담아서 표현한 말이 엮으신데, 이 엮으시에서 뭐가 나왔느냐? 이게 약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말은 기역이잖아요. 약. 그러면 이거를 풀어서 쓰면 이게 엮으시가 돼요. 약끝이. 이 기역자가 끝이자를 이렇게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이라는 말은 엮으시에서 왔고, 엮으시는 뭐냐? 역은 엮인 거를 말하는 거고, 끝이는 끝일로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이 뭐냐? 우리 몸에 들어가서 망가진 유전자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면 아마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의학적인 부분이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말 속에서 담겨진 약의 자리를 보니 그렇게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을, 이런 어떤 이제 창조주의 이런 이제 자연에서 나온 약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망가진 유전자를 다 태워버리는 거죠. 태워버리고 거기에 아마 그 자리에 새로운 유전자가 채워지는, 아마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태운다, 끄실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말로, 다른 말로 하면? 잠깐만. 체온이죠.
그래서 저는 이 체온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추측까지 제가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이라고 하는 기능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잘못된 유전자를 끄실러 태워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체온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삶을 노력한다면 그 효과를 우리가 계속해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추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질병이 드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체온이 떨어지죠. 질병이 든 사람, 뭐 아픈 사람, 뭐 한 사람들 보면은 체온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만약 한방에서 한다면 그 체온을 올려주는 게 아닌가. 올리는 이유가 뭐야? 잘못된 유전자를 다 끄실러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약의 어떤 작용하는 작용하는 어떤 이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정리를 제가 우리 어원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되고 설명되는지는 그거는 의학하는 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어떤 이 지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보니까 이 약이라고 하는 기능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의 체온이 떨어져 있는데 체온을 올리면서 그 잘못된 유전자 정보를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 하여튼 어떤 유전자이든 그런 거 잘못된 유전자겠죠. 그 부분을 태워버려서 새롭게 하는 거. 그게 약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그런 어떤 이런 뭐랄까 의학적인 정보가 저는 이 약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의대생이 있다면 이 약의 이런 부분을 한번 또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약이 뭐냐? 우리말로 풀어보니까 질병을 끄시르는 거예요. 약의 기능은 질병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진하게 하는 거죠. 태워버리는 거죠. 태워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 치료하는 요법 중에 하나가 온열요법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온열요법. 온열이 뭡니까?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올리면 그 암세포들이 먼저 좀 이렇게 뭐 파괴가 되는 건지 어쨌든 온열요법이 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렇게 보면 약의 기능하고도 뭐 어떤 같은 또는 이렇게 상통하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약이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를 집어넣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어로는 exhaust, bad illness, 그 다음에 burn, disease.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내용을 영어로 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저는 우리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의학 쪽에 있는 분들이 이 말이 정말로 이게 그런 자리인지를 한번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케이, 영어입니다. Today I explained our ancestors' understanding of medicine. There are two types of medicine, Orient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Personally, I think Oriental medicine is better. Oriental medicine is considered meaningless for excessive disease, but it is judged to be very effective in the early stages. Anyway, the word 약 comes from the real word 역시, which means to burn something that is evil. Our body is made up of genes, but for some reason the genes become distorted and cannot be restored. So our ancestors understood that the role of medicine is to burn away the tweetest part and called it medicine. So the function of medicine is to burn, and
eliminate damaged genes. I think medical scientists should think about this. Thank you. 오늘 이 시간에는 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쩌면 놀라운 정보가 담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망가진 유전자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 망가진 유전자를 태워서 없애는 것이 약이다. 그러면 다시 복구의 어떤 유전자가 이렇게 일을 해서 그것을 이제 회복, 치유하는 뭐 이제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약이 쓰이는 것이다. 우리 언어, 그러니까 우리 약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찾아가 보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몸을 항상 좋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아마 이 건강의 큰 지혜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